자, 근간에 좋은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37조 아랍이죠. UAE 잭팟이 터진다고 합니다. 들썩이는 수수조. 자, 우리가 모든 정보나 뉴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잘 접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좀 정보를 접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신문도 봐야 되고, 막 경제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초록창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있음으로 한해서 그냥 클릭 한 방으로다가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 정도의 정보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고 모든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요.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뉴스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뉴스나 이슈가 떴을 때 과연 내가 살 만한 주식의 위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주식을 살 건데 그 주식이 과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사고 제가 며칠 강조하는 게 그거죠. 원래는 주식은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매수할 자리예요. 그 자리 깨면 손절하면 되죠. 그래서 손절은 짧게 끊어요. 애초에 끊을 거면 2에서 3%에 끊고 이런 게 있어요. 2에서 3%에 못 끊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떨어뜨려 반등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으니까 2에서 3% 떨어지고 벌써 느낌이 안 좋으면 딱 손절 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손절은 짧게 끊고 수익은 되도록이면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시장에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매물에도 항상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종목들이 손절할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바닥권에 사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어쨌거나 반드시 손절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아마 주식을 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수소 관련주를 볼 건데 사실 저는 수소주들 중에서 대형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큰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 이런 친구들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런 데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할 때 되긴 됐어요. 이제서야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선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막 24,000원 가고 있는데 여기 사지 말고 이제 24,000원짜리가 8, 9,000원 되니까 이제쯤 살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걸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가장 비싸게 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동매매죠. 그러니까 내동매매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이런 큰 주식들보다는 사실은 작은 주식들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건 큰 주식은 아니고 중형주 중에 하나인데 코오롱인더 좀 볼까요? 코오롱인더가 예전에 얼마짜리였냐면 2만 원짜리였어요. 2만 원짜리가 몇 배가 갔냐? 5배가 갔습니다. 요걸 우리는 왼쪽 산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 왼쪽 산, 오른쪽 산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은 이렇게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그죠? 왼쪽 산 초반에서만 내가 주식을 건드렸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누렸겠죠. 물론 이때는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더 강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아지고 이식결선도 깨면서 코오롱인더가 바닥을 쳤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왜 바닥은 아니에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격대가 바닥권이 확인이 돼 있는데 가장 좋은 행동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45,000원이에요. 즉 4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코오롱인더는 지금부터 추세 전환과 턴이 돼서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가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가지 애매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좀 중형주보다 소형주를 좋아하냐면 물론 이제 금액이 크거나 몇 억대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중형주 하시는 게 좋아요. 거래량의 확실한 변화, 나에게 의미 있는 거래량 변화가 보인다면 이 종목을 지금 샀을 때 뛰어나갈 확률이 큰데 코오롱인더는 또 그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꾸준히 잘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한 매수가 맞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코오롱인더가 그죠? 이 친구가 재무가 엉망인 친구가 아니죠. 재무가 단단해. 그러면 그냥 매달 꾸준히 잘 사모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1, 2년만 고생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졌을 때 수소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나중에 9만 원일 때 예전처럼 또 막 10만 원, 11만 원일 때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바닥에서 차분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수소 관련주 중에 뉴인텍이 있어요. 월봉에서 지금 외바닥 치고 있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죠. 20선 돌아서고 있고.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뉴인텍은 굉장히 끼가 있는 친구예요. 끼가 있는 친구인데 사실은 241선 기준으로 지상가치하로 나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요. 주식은 지상에서 사게 되면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지하에서 사면 싸게 사게 되는데 지상에서 살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우상향으로 쫙 뻗어 있을 때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우하향할 때랑
우상향할 때랑은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종목이 우상향을 쫙 뻗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언제 갈지를 몰라요.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하향하고 있을 때 자꾸 지상권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그대로 급락을 맞이해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시장이 먼저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우하향 중이었다가 반등해 주는 거죠. 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지상 지하권에 있을 때 위치가 낮죠. 물론 거래량이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뛰거나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자면 되고, GMB 코리아 같은 경우도 순간순간 잘 뛰거든요, 이 친구가. 자, 월봉에선 바닥권에 있죠, 지금. 여기서 떨어져 얼마나 가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저점은 안 깨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 역시나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순간 뛰었죠, 잘 뛰었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GMB 코리아가 어느 순간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런 친구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놔요. 매수 종목에. 멤버님들이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서 제가 뭐를 하냐면 멤버방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를 오늘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방에서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뛸지 안 뛸지를 맞추는 방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잘 알려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 섹터를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제약, 수소, 전기차, 그게 많지 않아요. 전기차 충전부터 해가지고 리튬, 전 섹터를 다 보고 있고, 그 종목들 중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다 모아놨고,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매수 종목에 모아놨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멤버한테 같이 공부를 해요. 이런 종목들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이 종목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간다는 거죠. 단지 뭐가 먼저 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만히 믿고 기다리면 잘 뛰어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GMB 코리아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월봉 H가 났고 주봉에서 최대 전환해줬고 일봉에서 엄연히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그래놓고 조용히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조용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아랍의 수소 관련주에서 뛰면 그것 때문에 뛰겠죠. 그럼 뉴스는 나와져 있어요. 모든 뉴스는 주식이 뛴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뉴스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제서 늦어요. 자, 코오롱 인도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의미 있는 거래량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GMB 코리아는 역시나 확실히 들어왔죠. 자, 또 하나가 이지예요. 자, 이지를 보고 있으면 그죠? 이지를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주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쯤 봐야 돼요. 단 이런 게 있어요. 이제 5호교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추세 전환 패턴이 완벽히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가 22년도 9월 달인데 이때부터 저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바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라는 걸 확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쉬운 원리가 하나 있죠. 그죠? 자,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즉,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세면 결국 주식은 올라가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세면 주식은 떨어지는데 요게 힘의 균형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걸 바닥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파는데 누군가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이상 하방으로 안 밀리죠. 요런 걸 우리는 바닥 따지기라고 하죠. 이걸 바닥 따지기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제 젠큐릭스가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저는 젠큐릭스의 차트를 엄청 좋게 보고 있었는데 왜 하한가를 갔냐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모든 증자 중에 우리가 주식의 증자라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그 CB 발행할 수도 있고 그죠? BW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가장 시장에서는 안 좋은 악재가 되고 실권주를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공모할 정도면 위험해져요. 물론 주주 배정이긴 한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무리 차트가 좋고 아무리 이뻐도 재무가 빵점인 애들이 있어요. 재무가 정말 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제약주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분명히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12물량을 발행한다든가 꼭 뭐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주 배정을 하든 12물량을 발행하든 뭐를 하든 간에 증자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럼 순간 저렇게 악재가 돼가지고 하한가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비중을 크게 싣거나 모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 그냥 단기 단타로 대응하고 짧게 대응하고 또 하나가 비중을 키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전 종목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분들이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재무가 빵점인 종목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명심해서 판단해서 투자하시라고 알려드려요. 뉴인텍하고 이지는 재무는 빵점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심하시고 대신에 차트는 100점 만점이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일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땡땡이가 생겼죠. 그죠? 자, 제가 땡땡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대량 거래가 빵 터져 이렇게. 그래 놓고서 옆으로 조용히 캔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걸 제가 땡땡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거래량을 실어서 빵 때렸으면 이게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빵 때려놓고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힘의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이 직유하거나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력들이 개인들 떨구기가 쉬워요. 자, 주식이 빵 때리게 되면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신용하고 미수를 써서 들어오게 돼요. 특히 이틀 미수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 결제는 이제 이틀 뒤니까. 이틀 미수를 썼을 때 하루가 지났을 때 땡, 그죠? 두 번째 땡 치게 되면 여기서 안 팔 수가 없어요. 정리해야 되니까 미수니까.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현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현금이 없거나 딱 이틀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땡 치고 안 올라가네? 그럼 정리가 되겠죠. 근데 세력들이 계시면서 한 번 더 땡을 때려. 그럼 더 하겠죠, 이제는. 걔네들이 지겨워요. 매일 하루 꽉창 보는 사람 더 지겹겠죠. 한 번 빵 때렸으면 날아가야지 왜 자꾸 옆으로 가냐고. 그런데 내가 팔고 났더니 여기서 바로 뛰죠. 이게 땡땡이의 위력이에요. 물론 전부 다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좋아요. 자, 이지는 대량 거래 터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월봉 바닥권이고 여기가 매집 공간에 있던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싣고, 그죠? 대량 거래를 싣고 빵 때렸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땡땡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오늘 같은 날 5일선만 안 깨면 그냥 날아가요. 미수를 정리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안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땡땡이 특허 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땡땡이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는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SP어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속도가 빨라요. SNS하고 연결이 잘 돼 있죠. 그런데 SP어셀이 그동안 우측선에서 우하향을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죠. 물론 아직도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거고 일봉에서는 어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과 20일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수소 관련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저는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신규 상장주를 건들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죠. 신규 상장주 웬만하면 사지 마요. 지금 52,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절대 쉽게 건들지 말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는 아예 안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모주 사가지고 투자 잘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안 사요. 그럼 제가 신규 상장주는 어디서 사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번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선이 올려놨는데 한 가지 리스크가 이 20주선이라는 애를 뚫어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려면 이렇게 5주선까지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5일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21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이 친구도 수소 관련 뛸 수 있다 보시고 풍국주정이 역시나 수소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는데 해대도 너무하죠 이거 지금. 여기가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렇게. 터진 애가 쫙 눌러주고서 지금 어제 순간 그 수수율을 약간 움직였거든요. 시가가 한 6%대 갔었어요. 이런 애들은 20일선 안 깨면 또 떼요. 대신에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자, 성창오토텍입니다. 성창오토텍 수소 관련주인데 월봉 엣지가 굉장히 낮죠.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그죠? 자, 주봉에서 5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도 앞전에 거래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성창오토텍도 그냥 순간 뛸 수 있다 보시고 삼형 SNC 같은 차트가 제일 이뻐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일단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5개월 선을 회복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가 주봉에서 위치도 좋아요. 주봉에서 위치가 정확히 50선 위에 있죠.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물론 지금 많이 회복을 해줬지만 20주선 위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어머니 앞에 매집봉이 제대로 들어왔죠. 지금 거래량이 빵 터지고 빵 터지고 빵 터지고 굉장히 좋은 거죠. 다시 한번 터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나 정배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정배열은 이런 위력을 갖고 있어요. 이따 물론 제가 의료 관련주 할 때 하겠지만 바디텍 매드가 뛰기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거고
믿고 참고 기다리면 띠락력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정배열이 시작이 되는 바로 여기가 정배열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옆으로 3일단 땡땡땡 쳤죠. 이거 땡땡땡. 근데 정배열의 시작이죠. 5일선, 11선, 21선 여기서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참았으면 그냥 날아갔죠. 이날 몇 프로 찍었냐? 28% 찍어서 여기 상한가 할 뻔했어요. 자, 땡땡이 그렸죠. 바디틱 매드. 이거 아까 알려 땡땡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이틀 동안 쉬었을 때 누군가 미수를 썼다면 어제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신용 물량을 던지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5일선만 안 깨면 바디텍 매도는 또 뛸 수 있다. 대신에 깨면 바로 손절하고 사지 마요. 애초에 깨면 사지 말고 그냥 이 공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럼 사실만 합니다. 사실 물려도 여긴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긴 해요. 사실은. 자, 그렇고 어쨌거나 삼형 SNC가 마찬가지로 오늘 뛸지 안 뛸지 나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고 아주 의미가 있는 거래량들이죠. 정배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NK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죠, 지금. 그리고 정배열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월봉 예치가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시노펙스는 이제 목표가가 사실 20기가선인데 좀 애매하긴 해. 지금 원체 끼가 좋아서 더 뛰긴 뛸 것 같은데 일단 주봉에서 5선 안 깨야 되고 20선만 안 깨면 돼요. 글로벌 레이스는 재무는 빵점인데 뛰면 잘 뛰어요, 이 친구가. 자, 지금 추세가 깨져 있어가지고 21선 회복할 때 매수. 이해하시죠?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은 전체적으로 현대로템하고도 연결이 잘 돼 있고 방산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예요. 제가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빵 때렸어요. 5교선 이해했기 때문에 평화홀딩스는 지금부터 5교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어제 거래량이 터졌죠. 어제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봉,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일선 깨지 않거나 21선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깨면 손절이에요. 평화산업도 마찬가지고. 평화산업도 월봉 예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굉장히 예치가 낮고.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 친구도 엄연히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끼가 있어요. 세력들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뛰면 다시 빵 때린다. 동양필선 어제 떴다 왔죠. 동양필선 수소차 관련 주기 돼요. 월봉 예치가 굉장히 낮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죠. 이렇게 21선만 안 깨면 돼요. 자,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관련주들을 볼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수소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이 봐야 되고, 제가 예전부터 우리 산업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월봉 예치가 굉장히 낮죠. 오갈 데가 없어요. 수소차 관련주로다가 전기차 관련주기도 해요. 주봉에서 5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애가 우리 산업이죠. 얘를 중장기로 끌고 갈 것지 단기로 끌고 갈 것지만 본인이 결정을 해주게 되면 돼요. 따라서 수소 관련주가 아랍과 관련해서 오늘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낮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많아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고 멤버님들은 제가 8시 30분에 만나서 자, 우리 멤버방에서 만나죠. 8시 30분에 만나가지고 수소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공부하는 방이죠. 공부를 한 다음에 과연 이런 종목들이 오늘에도 뛸 수 있는지 아니면 1월 달 내내 아니면 이번 주 내내 뛸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노력하는 시간을 갈 수 있도록 하고 HLB 그룹 쪽 보기 전에 물 좀 한 잔 마시고 할게요.